뮤제로는 아타리에서 강력했지만 액션을 고를 때마다 MCTS로 미래를 탐색합니다. 뮤즐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실행 중에는 폴리시 네트워크가 곧바로 액션을 내고 학습할 때만 런드 모델의 원스텝 루거 헤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역 환경 프레임의 아타리 P57 비교에서 휴먼 노멀라이즈드 미디어는 뮤즐리 1041%, 뮤제로 리애널라이즈 1047%였습니다.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서치를 뺀 자리를 어떤 폴리시 업데이트와 모델 러닝이 채웠는지, 어떤 에블레이션이 그 이유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이 결과를 실제 게임 AI에 옮길 때 레이턴시와 컴퓨트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CTS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여러 액션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로 트리를 확장한 뒤 방문 통계로 액션을 고릅니다. 충분히 정확한 모델과 많은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강력하지만 매 디시즌마다 반복 계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드게임에서는 시간을 더 쓸 수 있어도 30Hz나 60Hz로 반응해야 하는 액션 게임에서는 디시즌 레이턴시가 바로 조작 지연이 됩니다. 액션 스페이스가 커지거나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리면 비용은 더 커집니다. 뮤즐리가 던진 질문은 모델 베이스트 아래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 시 딥서치 역시도 학습 단계의 모델과 안정적인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만으로 높은 성능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뮤즐리의 전체 구조는 네 부분으로 읽으면 쉽습니다. 첫째, 온폴리시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실제 행동에서 얻은 애드밴티지 방향으로 폴리시를 밀어줍니다. 둘째, CMPO가 이전 폴리시에서 너무 멀리 점프하지 않도록 레귤러라이즈드 타겟을 만듭니다. 셋째, 뮤제로와 비슷한 레이턴트 모델이 리워드, 밸류, 폴리시를 예측하며 리프리젠테이션을 훈련합니다. 넷째, 리플레이에서 가져온 트랜지션은 리트레이스 멀티 스텝 리턴으로 학습에 다시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네 요소가 독립적인 장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직접 개선 신호를 주고 CMPO는 큰 업데이트를 제한하며 모델은 액션 밸류와 피처를 보강하고 리트레이스는 오프 폴리시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정책 업데이트를 직관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폴리시가 각 액션의 확률을 나눠 갖고 있을 때 에스터메이티드 애드밴티지가 높은 액션의 확률은 올리고 낮은 액션은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Q 에스티메이트는 노이즈할 수 있고 리워드 스케일도 게임마다 다릅니다. 한 번의 큰 에스티메이트를 그대로 믿으면 폴리시가 특정 액션으로 급격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뮤즐리는 이전 폴리시를 프라이어처럼 남겨두고 새 타겟 폴리시가 그 주변에서만 이동하게 만듭니다. 논문은 이 레귤러라이즈드 폴리시 옵티미제이션을 폴리시 그레디언트와 함께 사용합니다. 즉 현재 데이터가 가리키는 개선 방향은 따르되 한 업데이트가 이전 행동 분포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게 합니다. CMPO의 타겟 디스트리뷰션은 이전 폴리시의 클리프트 노멀라이즈드 어드밴티지의 엑스포넨셜 웨이트를 곱한 형태입니다. 먼저 액션 애드밴티지를 스케일에 덜 민감하도록 노멀라이즈합니다. 그 다음 스레셜드 C에서 클립하고 논문 실험에서는 C는 이를 사용했습니다. 파지티브 애드밴티지가 큰 액션은 확률이 늘지만 클립 이후에는 아무리 큰 값이어도 영향이 계속 폭증하지 않습니다. 이 타겟을 네트워크 폴리시가 따라가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의 로스를 적용합니다. 클리핑 덕분에 타겟 폴리시와 프라이어 폴리시 사이의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에는 상한이 생깁니다. 별도의 컨스트레인드 옵티미제이션을 매번 풀지 않고도 업데이트 폭을 제어하는 것이 CMPO의 실용적인 장점입니다. 임 라이더와 그래비타에서 애드밴티지에 곱하는 스케일 팩터를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10의 3승까지 바꾼 에블레이션이 있습니다. 클리핑을 제거한 MPO 계열 업데이트는 팩터가 100 이상으로 커지자 성능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반면 클리프트 CMPO는 이 넓은 범위에서 성능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뮤즐리가 리워드 스케일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밸류와 리워드 로스에도 별도의 난리니어 트랜스포엄을 사용합니다. 다만 폴리시 타겟 단계에서는 노멀라이즈드 어드밴티지와 클리핑이 익스트림 스케일을 흡수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서로 리워드 크기가 다른 여러 게임을 하나의 설정으로 다룰 때 특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뮤즐리의 폴리시 로스에는 두 경로가 있습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 터움은 롤라웃에서 실제로 선택한 액션의 로그 프라버빌러티에 애드밴티지를 곱해 직접 개선합니다. CMPO 터움은 여러 액션의 Q 에스티메이로 만든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게 합니다. 논문 에블레이션에서는 둘의 우열이 게임마다 달랐습니다. 에일리언에서는 한쪽이, 로보탱크에서는 다른 쪽이 더 유리해 단일 업데이트만으로 일관된 승자를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전체 뮤즐리는 대체로 둘 중 더 좋은 쪽과 같거나 그보다 나았습니다. 따라서 성능의 원인을 하나의 로스로 단정하기보다 디렉트와 인더렉트 업데이트가 서로 다른 오류 상황을 보완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뮤즐리는 서치를 하지 않지만 모델 프리 에이전트는 아닙니다. 아브저베이션은 리프리젠테이션 네트워크를 지나 레이턴트 스테이트가 되고 다이내믹스 네트워크가 액션을 받아 다음 레이턴트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예측합니다. 프리딕션 헤드는 밸류와 폴리시도 냅니다. 뮤제로처럼 원본 픽셀을 다시 그리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없습니다. 태스크와 직접 관련된 리워드, 밸류, 폴리시를 맞추며 리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합니다.
이 모델은 실행 순간에 트리를 펼치는 플래너가 아니라 학습 신호를 만드는 내부 시뮬레이터에 가깝습니다. 모델을 어디에 쓰느냐를 구분하면 서치풀이라는 표현이 모델 풀이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폴리시 업데이트에 들어가는 모델 큐는 원스텝 루거헤드입니다. 그렇다면 모델도 한 단계만 학습하면 충분할까요? 레블레이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프리딕션만 훈련한 모델은 5단계 언롤로 리워드, 밸류, 폴리시를 예측한 풀 모델보다 성능이 낮았습니다. 미래 폴리시 프리딕션을 모델 로스에서 제거하면 성능은 더 떨어졌습니다. 즉 깊은 언롤은 액션 선택을 위한 서치 뎁스가 아니라 리프리젠테이션을 훈련하는 오그질러리 호라이즌으로 작동했습니다. 한 단계 큐를 더 잘 만들기 위해 여러 단계 미래의 구조를 학습한 셈입니다. 이 차이는 런타임 플래닝 뎁스와 트레이닝 모델 호라이즌을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현재 레이턴트 스테이트에서 각 액션을 다이내믹스 모델에 한번 넣으면 프리딕티드 리워드와 넥스트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얻습니다. 넥스트 스테이트의 프리딕티드 밸류에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고 리워드를 더하면 원스텝 모델 큐가 됩니다. 뮤즐리는 이 큐를 CMPO 타겟과 리트레이스 타겟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행할 때 이 계산으로 트리를 계속 확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액션은 런드 폴리시에서 샘플링합니다. 논문은 큐값만으로 액팅하는 변형이 서브스텐셜리 워스였다고 보고합니다. 모델 큐는 폴리시를 훈련시키는 크리틱 역할에는 유용했지만 최종 행동 분포를 통째로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델과 폴리시의 역할 분담입니다. 리플레이 데이터는 현재 폴리시와 다른 과거 폴리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긴 리턴을 쓰기 어렵습니다. 뮤즐리는 트렁케이티드 임포턴스 웨이트를 사용하는 리트레이스로 멀티스텝 타겟을 만듭니다. 실제 트러젝터리의 리워드를 따라가면서 중간 부트스트랩에는 원스텝 모델 큐를 사용합니다. 레블레이션에서 멀티스텝 리턴을 버리고 모델 큐만 사용하면 성능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모델 큐 대신 모델 풀이 V트레이스를 넣어도 풀 뮤즐리보다 나빴습니다. 즉 실제 경험의 긴 크레디트 어사인먼트와 런드 모델의 로컬 액션 컴패리슨이 둘 다 필요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라지 디스크리트 액션 스페이스에서는 CMPO 로스의 포워드 KL을 모든 액션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는 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폴리시에서 액션을 샘플해 KL 터움을 근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단 한 개 액션 샘플만 써도 아타리 미디언이 약 300%였고 샘플 수를 늘릴수록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16개 액션 샘플에서는 이그젝트 KL 계산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과는 뮤즐리가 액션 스페이스 크기에 무관한 비용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풀 서메이션 대신 샘플드 에스티메이트로 비용과 베리언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샘플 카운트에 따른 스루포트과 폴리시 드리프트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프로토콜을 고정하겠습니다. 뮤즐리는 아타리 P57에서 스티키 액션 프라버빌러티 0.25를 사용했고 스키프트 프레임을 포함해 2억 환경 프레임까지 학습했습니다. 스코어는 2억 이전에 끝난 마지막 200개 트레이닝 에피소드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플레이에서 다시 학습한 프레임은 2억 인바이런먼트 인터액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5% 리플레이 설정은 노리플레이보다 대략 20배 많은 러너 스텝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2억이라는 숫자는 환경 표본 예산이지 동일한 GPU 컴퓨트를 뜻하지 않습니다. 뮤즐리와 뮤제로의 큰 네트워크 비교는 두 개 시드라 오차 범위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뮤즐리 내부의 스케일링 결과는 구조와 컴퓨트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임팔라 아키텍처와 75% 리플레이 설정은 미디언 562%, 평균 1981%였습니다. 뮤제로와 비슷한 큰 아키텍처의 80% 리플레이를 쓰면 미디언 755%로 올랐습니다. 리플레이를 95%로 늘린 최종 설정은 미디언 1041%, 평균 2524%였습니다. 즉 알고리즘 이름만으로 1041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카파시티와 리플레이 레이시오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채널에서 이 수치를 실제 게임에 적용한다면 스몰 네트워크, 세임 리플레이, 세임 환경 프레임을 먼저 고정한 뒤 CMPO와 모델 요소를 차례로 추가해야 원인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비교에서 뮤즐리 미디언은 1041 플러스 마이너스 40%, 뮤제로 리애널라이즈는 1047 플러스 마이너스 40%로 오차 범위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논문은 아타리에서 뮤제로 성능과 매치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평균은 뮤즐리 2524 플러스 마이너스 104%, 뮤제로 2971 플러스 마이너스 115%로 뮤제로가 더 높았습니다. 두 에이전트가 모든 게임에서 같은 것도 아닙니다. 뮤즐리는 아미다, 큐버트, 벤처에서 높은 RAW 스코어를 보였지만 아스테릭스는 뮤제로 91만 8628, 뮤즐리 31만 6210으로 낮았습니다. 핏폴은 둘 다 0이었습니다. 미디언 하나는 전반적 강함을 보여주지만 어떤 게임 비헤비어가 좋아졌는지는 RAW 스코어와 리플레이를 따로 봐야 합니다. 뮤즐리는 9대9 바둑에서도 셀프 플레이 50억 프레임 뒤 파치와 약 75% 승률에 도달했습니다. 파치는 무브당 만회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상대입니다. 논문은 딥서치 없이 셀프 플레이만으로 이 수준에 도달한 첫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론을 멈추면 안 됩니다. 뮤즐리는 바둑에서 MCTS 베이스라인보다 낮았고 이밸류에이션 때 MCTS를 다시 붙이면 격차 일부가 회복됐습니다. 비교의 뮤제로 MCTS는 무브당 150회 시뮬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아타리에서는 디렉트 폴리시가 서치와 비슷한 미디언을 만들었지만 정확한 장기 플래닝이 중요한 바둑에서는 서치가 여전히 추가 가치를 줬다는 뜻입니다. 실제 게임에 뮤즐리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면 먼저 디렉트 폴리시 베이스라인과 서치 베이스라인을 같은 네트워크로 맞춥니다. 디시즌 레이턴시, 환경 프레임, 러너 어프데이트, GPU 시간을 각각 기록하고 평균 스코어와 미디언, 페일리어 레이트를 함께 봅니다. 그 다음 CMPO 클리핑을 끈 실험, 모델 언로를 한 단계와 5단계로 바꾼 실험, 리트레이스를 제거한 실험을 동일 시드로 비교합니다. 행동 변화는 단순 스코어가 아니라 액션 엔트로피, 위험 구간의 디시즌, 데스 원인, 에피소드 리플레이로 확인해야 합니다. 뮤즐리의 교훈은 MCTS가 필요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서치 비용을 실행 단계에서 빼고 학습 신호로 옮겼을 때 어느 게임까지 성능을 유지하는지 측정 가능한 형태로 검증하라는 제안입니다.